시집살이 고단하던 시절 7년 만에 찾아온 임신 소식만큼 벅찬 게 또 있을까요? 하지만 호사다마라 했던가요? 오늘 주인공 해숙 마님에게 찾아온 이 귀한 축복이 하루아침에 날벼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가슴 시리지만 끝내는 속이 뻥 뚫리는 그 기막힌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한양 인근의 한 의원, 진맥을 짚던 의원의 눈썹이 꿈틀하더니 이내 해숙의 얼굴을 번갈아 봅니다. 해숙은 침을 꼴깍 삼켰죠. 혹시나 몸에 큰 병이라도 든 건 아닌지 덜컥 겁이 났으니까요. 마님 축하드립니다. 맥이 아주 힘차게 뜁니다. 몸에 새 생명이 깃들었습니다. 네? 의원님, 지금 뭐라 하셨습니까? 새 생명이라니요? 정말입니까? 제 뱃속에 아이가 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석 달은 좋게 되었습니다. 그간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텐데 아주 건강한 아이니 걱정 마십시오. 해숙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혼이 난 지 7년, 그동안 2번이나 아이가 들어섰다 흘러버렸습니다. 동네 사람들 수군거리는 소리, 시어머니의 따가운 눈초리, 해숙은 죄인 아닌 죄인으로 숨죽여 살아야 했죠. 그런데 드디어 하늘이 응답하신 겁니다. 고맙습니다. 삼신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서방님이 이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어머님도 이제 날 며느리로 인정해 주실 거야. 이번엔 꼭 지킬 거야. 내 아가. 해숙은 의원 댁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죠. 시장에 들러 남편 이진이 좋아하는 조기도 한 두릅 사고 시어머니 드릴 곶감도 샀습니다. 오늘 저녁상은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게 차리리라 다짐하면서요. 집에 도착해 밥상을 다 차려놓고 해숙은 대문 앞을 서성였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넘어가고 하늘은 붉게 물드는데 오늘따라 남편이 늦습니다. 서방님이 오실 때가 지났는데 왜 이리 늦으시는 걸까? 오늘따라 기별도 없으시고.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어스름한 저녁 안개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해숙은 반가운 마음에 한 걸음에 달려나갔죠. 서방님, 이제 오십니까? 그런데 해숙의 발걸음이 그만 딱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남편 이진이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이진의 팔을 꼭 붙잡고 오는 낯선 여인. 그런데 그 여인의 모습이 심상치 않습니다. 비록 비단 옷은 아니었지만 시골 안악들이 입는 칙칙한 옷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방금 포목점에서 맞춰 입은 듯 빳빳하고 윤기 흐르는 분홍색 무명 치마에 저고리는 어찌나 품을 넉넉하게 했는지. 네, 그렇습니다. 그 여인의 배가 남산만하게 불러 있었던 겁니다. 머리에는 동백기름을 잘잘 발라 참빗으로 곱게 빗어 넘겼고 붉은 댕기를 들인 모습이 누가 봐도 나 사랑받고 있소 하는 태가 역력했습니다. 서방님, 저 여인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배는... 부인, 나와 있었어? 일단 들어갑시다. 밖에서 이러지 말고. 들어가다니요. 지금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웬 여자가 만삭의 몸으로 서방님 팔을 잡고 있냐 말입니다. 해숙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닫혀있던 안채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란이냐. 동네 시끄럽게.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의 호통에 해숙이 움찔하는 사이 시어머니의 눈길이 이진 옆에 있는 여인 소아에게 꽂혔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 얼굴이 순식간에 활짝 핍니다.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사람처럼 말이죠. 아이고 왔구나 왔어. 내 새끼 오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시어머니는 해숙을 어깨로 툭 밀치고는 소아의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해숙은 비틀거하며 뒤로 밀려났죠. 어머님, 아시는 분입니까? 알다마다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줄 귀한 몸이시다. 얘야, 몸은 괜찮으냐? 배가 많이 뭉치진 않고? 네, 어머님. 서방님께서 어찌나 조심조심 데려오셨는지 오는 내내 발 한 번 헛디딘 적 없답니다. 뱃속아기도 편안한지 쿨쿨 자네요. 서방님이라니요. 해숙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소아라는 저 여자의 말투엔 효태가 뚝뚝 묻어났고 시어머니를 보는 눈빛엔 이미 이 집 안주인이라도 된 듯한 오만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방님,
이게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대를 잇다니요? 저 여자가. 부인, 그리됐소. 어머니께서 원하셔서 시바지로 드린 여인이요. 소아는 이미 아들을 가진 듯하오. 씨바지라니요. 저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저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의원에게 해숙이 막 임신 사실을 말하라던 찰나였습니다. 소아가 갑자기 배를 감싸주며 앓는 소리를 냅니다. 아야, 어머님, 갑자기 배가 당겨요. 서서 이야기를 너무 오래 했나 봐요. 아이고 큰일 날 소리. 이진아 뭐 타느냐. 어서 소아를 안방으로 들이지 않고. 해숙인 너는 썩 비키거라. 재수없게 어디 귀한 손주 품은 앞길을 막고 서 있어. 어머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도 아이를 가졌습니다. 저도 회임했다고요. 해숙이 절규하듯 외쳤지만 이미 시어머니와 이진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소아를 양옆에서 부축하며 안방으로 쑥 들어가 버렸죠. 소아는 들어가면서 해숙을 힐끗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 여러분도 상상이 가시죠?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이제 이 집 주인은 나야라고 말하는 듯한 그 싸늘한 미소 말입니다. 부인, 헛소리 그만하고 가서 저녁상이나 내오시오. 소아가 배가 고프다 하지 않소? 찬바람이 쌩 하고 휑한 마당을 훑고 지나가는데 해숙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남편 오면 주려고 따뜻한 밥상까지 차려놓고 목이 빠져라 기다렸는데 그 밥상은커녕 7년 만에 찾아온 아이 소식은 입 밖으로 꺼내보지도 못하고 자리를 뺏기고 만 겁니다. 굳게 닫힌 안방문 너머로는 아이고 예쁘다. 배 모양이 뾰족한 게 딱 아들이다 하며 깨볶는 소리가 담장을 넘는데 해숙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은 채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배만 하염없이 쓰다듬으며 소리 없는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아가야, 미안하다. 내 아비는, 내 할미는 너를 반기지 않는구나. 이 어미는 이제 어찌해야 하니. 만삭의 몸으로 당당하게 본가 안방을 차지해버린 시바지 소아. 해숙 마님은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데 대체 일이 어찌 된 걸까요? 물론 대가 끊길 위기니 시어머니가 시바지를 드린 것 자체는 당시로선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아이는 낳아서 본가로 데려오고 어미는 두둑한 삭슬 받아 떠나면 그만인 아주 깔끔한 거래였죠. 하지만 이 소아라는 여자 욕심이 남달랐습니다. 배가 불러올수록 머리가 팽팽 돌아갑니다. 내가 낳은 아들이 이 집안 주인이 될 텐데 내가 왜 삭시나 받고 쫓겨나? 나도 이참에 팔자 한번 고쳐봐. 그래서 밤마다 들르는 이진에게 정을 무기로 그리고 핏줄의 명분을 방패로 삼아 작업을 시작한 겁니다. 소아가 본가로 쳐들어오기 직전 그 외딴 초가집에서 이진을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한번 보시죠. 방 안에는 촛불이 일렁이고 옷을 챙겨 입는 이진의 발을 소아가 꽉 붙잡습니다. 서방님, 오늘 밤도 기어이 가시렵니까? 밖에서 부엉이가 우는데 저는 무서워 잠도 안 옵니다. 어쩌겠느냐? 날이 밝기 전에 가야 남들 눈을 피하지. 해산달이 차면 어머니께서 아이는 데려가신다 했으니 조금만 참거라. 서방님, 지금 그게 하실 말씀입니까? 이 아이가 누굽니까? 장차 서방님 가문을 이끌 장손 아닙니까? 그래, 그렇지. 귀한 내 핏줄이지. 헌데 천하를 호령할 장군감이 이런 냄새나는 초가집 바닥에서 태어나야겠습니까? 아무리 씨바지 자식이라 해도 태어나는 순간만큼은 본가 안방에서 조상님들의 기운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나중에 족보에 올라가도 당당하지요. 듣고 보니 네 말이 일리가 있다. 내 아들이 종놈처럼 밖에서 태어나게 할 수는 없지. 그렇지요. 그러니 저를 데려가 주세요. 제가 욕심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 아들 서방님의 핏줄을 귀하게 낳고 싶어서 그럽니다. 만약 밖에서 낳게 하시면 저 혀 깨물고 죽어버릴 겁니다. 천한 곳에서 낳느니 차라리 같이 죽겠습니다. 아이고, 안 된다. 알았다. 내 씨를 품은 여인을 어찌 그리 하대하겠느냐. 당장 가자. 내 어머니께 잘 말씀드리마. 보셨습니까? 무서워서 못 살겠다. 안방 기운을 받아야 장군감 나온다. 이 말 한마디에 칠푼이
같은 남편이 홀라당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렇게 들어온 소와 안방 차지하고 나니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죠. 해숙마님을 아주 하녀 부리듯 부려먹기 시작하는데 그 꼴이 아주 가관입니다. 형님, 거기 걸레질 좀 살살 하세요. 먼지가 나서 그러느냐. 물을 뿌리고 하마. 먼지 때문에 제가 기침이 멈추질 않잖아요. 산모가 기침을 심하게 하면 뱃속 아이가 얼마나 흔들리는지 아세요? 우리 장군감 멀미하겠습니다. 그냥 나중에 하시면 안 돼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녁상 차려지는 꼴 좀 보십시오. 소화 앞에는 윤기 자르르 흐르는 쌀밥에 고기 반찬, 잉어 고운 물까지 떡하니 놓여 있는데 해숙 앞에는 식어 빠진 보리밥에 짠지 하나가 전부입니다. 그것도 겸상이라고 같이 앉혀놓으니 해숙이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습니까? 소아야, 많이 먹어라. 네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장손 입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 잉어탕이 아주 귀한 거란다. 어머님, 너무 귀한 거라 그런지 비린내가 좀. 저는 입덧이 심해서 도저히 못 먹겠어요. 그냥 해숙 형님이나 드시라고 하세요. 무슨 소리냐. 이 귀한 걸 아들 못 낳는 몸에 먹여서 어디다 쓴다고. 비려도 참고 먹어라. 그래야 아들이 튼튼하게 나온다. 어머님, 저도 뱃속에 아이가 있습니다. 저도 입덧을 하여. 부인, 밥상머리에서 또 그 소리요? 소화꽃을 굳이 뺏어 먹어야겠어? 내 부인이 식탐이 이리 많은 줄 몰랐구려. 아이고, 저놈의 남편 주둥이를 확. 해숙이 잉어탕 달란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저 나도 아이를 가졌으니 인정해달라는 건데 남편이란 작자는 소아 눈치 보느라 조강지처를 식탐 많은 여편네로 몰아갑니다. 해숙은 서러움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뱃속 아기를 생각하며 꾹 참고 보리밥을 물에 말아 꾸역꾸역 삼켰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해숙이 겨우 잠자리에 들었는데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형님, 해숙 형님, 주무세요? 해숙이 문을 여니 소아가 문지방에 기대어 서 있습니다. 얄미운 표정으로 말이죠. 이 밤중에 무슨 일이냐. 아이고, 우리 아가 때문에 잠이 안 오네요. 형님, 저 목이 너무 말라서 그런데 물 한 사발만 가져다 주세요. 부엌에 물 항아리 있지 않느냐. 내가 떠다 먹거라. 나도 몸이 무겁다. 어머, 형님도 참, 서방님이 그러시던데 형님은 빈 껍데기만 임신한 척 하는 거라고. 그리고 부엌물은 미지근해서 비려요. 우물 가서 시원한 새물로 좀 길어다 주세요. 우리 아들이 시원한 물이 먹고 싶다네요. 뭐라고? 우물물을 길어오라고? 이 밤중에. 여러분, 옛날 우물이 어디 마당 코앞에 있습니까? 대문 밖으로 나가 산참을 걸어야 있는 동네 공동우물 아닙니까?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그것도 임신한 해숙더러 물동이 이고 나가라는 겁니다. 해숙이 기가 막혀서 쳐다보는데 안방에서 이진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부인, 소아가 목마르다는데 그 물 한 잔 떠주는 게 그리 어렵소? 애 떨어지면 부인이 책임질 거요? 남편의 벼락 같은 호통에 해숙은 피가 맺히도록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저 독한 사람들이 똘똘 뭉쳐 덤비는데 대들어봤자 미친 사람 취급만 당할 게 뻔했으니까요. 결국 해숙은 눈물을 삼키며 물동이를 들고 나섰습니다. 따뜻한 안방을 뒤로 하고 맞은 밤 공기는 살을 앨듯 차가웠죠. 칠흑 같은 어둠 속 끙끙대며 무거운 두레박줄을 잡아당기는데 순간 억하고 아랫배가 끊어질 듯 당겨와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서럽고 무섭고 뼈에 사무치는 억울함에 해숙은 차가운 우물가 바닥에서 하염없이 소리 없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서방님, 어찌 저에게 이러십니까? 제가 7년간 이 집 귀신이 되도록 살았는데 굴러온 돌한테 홀려 저를 이리 내치십니까? 두고 보세요. 내 뱃속의 아이 반드시 보란듯이 나을 겁니다. 해숙은 터져나오는 울음을 꿀꺽 삼키고 젖먹던 힘까지 짜내 물동이를 머리에 이었습니다. 한 발짝 뗄 때마다 차가운 물이 넘쳐 어깨를 적시는데 뼈마디가 시려옵니다. 행여나 뱃속 아기가 놀랄까. 해숙은 그 무거운 걸 이고 살얼음판 걷듯 위태롭게 발걸음을 옮겨 집으로 돌아왔죠.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물사발을 받쳐들고 그 얄미운 연놈들이 있는 방 안으로 들어섭니다. 자, 여기 있다. 시원한 우물물이다. 에이, 너무 차가워서 이 시려요. 그냥 안 마실래요. 수고하셨어요, 형님. 와,
정말 제가 들어가서 머리채라도 잡고 싶네요. 해숙은 닫힌 방문을 보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지금 해숙은 힘이 없는 것을요. 소아의 만행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빨래는 당연히 해숙의 몫이었고 소아가 먹고 싶다는 간식을 만드느라 해숙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숙이 마당을 쓸고 있는데 안방문이 열려 있어 소아와 이진이 나누는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서방님, 제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으면 저 해숙 형님은 어찌 됩니까? 한 지붕 아래 안주인이 둘일 수는 없잖아요. 걱정 마시오. 어머님께서도 생각이 있으시오. 7년이나 대를 못 이은 며느리 이제 무슨 소용이 있겠소. 당신이 아들만 낳으면 해숙이는 친정으로 돌려보내든 내치든 할 것이오. 정말이죠? 서방님만 믿을게요. 해숙의 손에서 빗자루가 힘없이 툭 하고 미끄러져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무너져 내리는 마음처럼 말이죠. 설마 했습니다. 그래도 7년을 부대끼며 산 부부인데 아무리 눈이 멀어도 조강지처를 이리 헌신짝처럼 내버릴까 일말의 기대라도 걸었건만 그게 다 부질없는 짓이었던 겁니다. 저 여자의 아들은 가문을 일으킬 장군감이고 내 뱃속의 아이는 아이도 아니란 말인가. 해숙의 가슴이 시커먼 숫덩이처럼 타들어가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안방 문풍지가 찢어질 듯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고요한 마당을 뒤흔들었습니다. 배야! 서방님 배가 아파요. 애가 나오려나 봐요. 뭐라고? 어머님! 소아가 애를 낳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산파를 부르라 소리치고 하인들은 뜨거운 물을 나르느라 분주해졌습니다. 해숙도 엉겁결에 물을 떠다 날랐죠. 몇 시간의 진통 끝에 드디어 우렁찬 울음소리가 터졌습니다. 고추입니다. 아주 튼실한 아들입니다요. 아이고 만세. 우리 집에 드디어 대가 이어졌다. 소아야, 장하다. 네가 우리 집안을 살렸다. 이진은 갓 태어난 핏덩이를 안고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소아는 땀에 젖은 얼굴로 의기양양하게 웃고 있고요. 모두가 축제 분위기인 그 마당 구석에 해숙이 초라하게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해숙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말이죠. 아들이 태어났구나. 저 아이가 태어났으니 이제 내 자리는 정말 없겠구나. 지난 시간 여우 같은 소아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으며 집안에 경사가 났었죠. 하지만 호사다마라 했던가요? 그 경사는 해숙에게는 곧장 사약과도 같은 비극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찬바람 쌩쌩 부는 한겨울. 소아가 낳은 아들 석범이의 100일 잔치가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해숙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만삭의 며느리를 그 추운 엄동설 안에 내치려는 시어머니의 심보가 말입니다. 해숙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시어머니 옆에는 비단 강보에 쌓인 손자 석범이를 안고 어르는 소아가 앉아 있었죠. 해수가, 너도 알다시피 이제 우리 집에 대를 이을 장손이 생겼다. 7년이나 묵묵부답이던 내 배는 이제 볼 필요도 없게 되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도 지금 곧 달이 찹니다. 이 아이도 서방님의 핏줄입니다. 핏줄? 낳아봐야 아는 거지. 지난번처럼 또 죽은 애가 나올지 계집애가 나올지 누가 아느냐? 재수음 붙기 전에 나가거라. 우리 석범이 기운 뺏지 말고. 어머님, 어찌 이러십니까? 갈 곳도 없는 저더러 이 엄동설 안에 나가라니요. 해숙이 피눈물을 쏟으며 매달려봐도 독한 시어머니는 눈 하나 꿈쩍을 안 했습니다. 바로 그때 방문이 열리고 남편 이진이 나왔는데 해숙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남편을 쳐다봤죠. 서방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제발 어머님 좀 말려주십시오. 이거 가져가시오. 노잣돈 조금 넣었어. 더는 소란 피우지 말고 조용히 떠나시오. 어머님 뜻을 거역할 수는 없어. 형님, 안녕히 가세요. 몸조리 잘하시고요. 호호호. 아이고, 저놈의 남편이 더 밉상입니다. 해숙은 남편이 던진 보따리를 보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더 이상 빌어봤자 소용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해숙은 보따리를 주워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그들을 한 번씩 쏘아보았죠. 알겠습니다. 나가드리지요. 허나 명심하십시오. 하늘이 무섭지 않으십니까?
내 뱃속의 아이를 버린 죄. 언젠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그렇게 해숙은 매몰차게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등 뒤로 쿵 하고 닫히는 대문 소리가 마치 해숙의 세상이 끝장나는 소리 같더랍니다. 하얀 눈 위로 해숙의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그만 얼어붙고 말았죠. 갈 곳 없는 해숙이 정처 없이 헤매다 닿은 곳이라곤 마을에서도 한참 떨어진 산골짜기,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빈 움막뿐이었습니다. 지붕엔 구멍이 뻥 뚫려 칼바람이 숭숭 들어오고 바닥은 그야말로 얼음장 같았죠. 해숙은 짐승처럼 집단을 긁어 모아 깔고 살을 애는 추위에 떨며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그렇게 이를 악물고 몇 달을 버텼을까요?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하필이면 인적 끊긴 그 야심한 밤중에 산통이 찾아온 겁니다. 아가, 나오려는 게냐? 도와줄 산파도 따뜻한 물을 데워줄 사람도 손을 잡아줄 남편도 없었습니다. 오직 칠흑 같은 어두움과 울부짖는 바람 소리뿐. 해숙은 이를 악물고 혼자 아이를 받아내야 했습니다. 고통에 정신이 혼미해질 때마다 자신의 허벅지를 꼬집으며 버텼습니다. 으악! 살아야 한다! 으악! 아가야, 제발 어미를 도와다오. 으악! 해숙은 낡은 낫을 불에 달궈 부들부들 떨리는 제 손으로 직접 탯줄을 끊어내야만 했습니다.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홀로 아이를 받아냈죠. 그 처절한 사투 끝에 마침내 적막하던 움막을 쩌렁쩌렁하게 뒤흔드는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아들이다. 내 아들. 핏덩이 아들을 품에 안은 해숙. 그 순간 해숙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쫓겨난 약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호랑이의 눈빛이었죠. 아가야, 내 이름은 석이다. 돌석. 비바람이 몰아쳐도 끄떡없는 단단한 돌처럼 강하게 자라거라. 이 어미가 널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날부터 해숙은 여자가 아니라 어미 호랑이가 되었습니다. 갓난쟁이 서기를 낡은 포대기에 둘러엎고 닥치는 대로 일을 했죠. 한겨울 얼음장 같은 냇가에서 남의 집 빨래를 하느라 손등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터져 피고름이 나고 남정네들도 힘들다는 똥장군까지 지며 보리쌀을 얻어왔습니다. 양반과 며느리가 어쩌다 적골이 됐나 수군거리는 소리. 해숙은 귀를 닫았습니다. 내 새끼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자존심 따위는 개나 줘야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요. 해숙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기회가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품을 팔러 간 주막에서 주인장이 술독을 붙잡고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에잉 쯧쯧 이번 술도 다 망쳤네. 누룩이 잘못됐나? 왜 이리 시큼한 식초 냄새가 나지? 이러다 손님 다 떨어지겠네. 그때 설거지하던 해숙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냄새를 킁킁 맡아보더니 저도 모르게 훈수를 둡니다. 친정어머니께 어깨너머로 배운 비법이 떠오른 거죠. 주인장, 이건 누룩 문제가 아닙니다. 덧술 칠 때 온도가 너무 높아서 그렇습니다. 독을 좀 더 서늘한 곳으로 옮기고 찹쌀 고두밥을 섞어야 신맛이 잡힙니다. 아니 빨래나 하던 안하기 술 빚는 법을 어찌하오? 양반 댁에선 술도 빚나? 친정에서 배웠습니다. 못 믿으시겠으면 남은 재료로 제가 한번 빚어봐 드려도 되겠습니까? 만약 망치면 제품 싹은 한 푼도 안 받겠습니다. 주인장은 믿져야 본전이라며 고개를 끄덕였죠. 해숙은 그날 밤부터 잠도 줄여가며 술을 빚었습니다. 새벽마다 정한수 떠놓고 빌어가며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그 간절한 눈물과 정성을 술독에 쏟아부었죠. 그렇게 일주일 뒤 드디어 술독을 여는 날, 세상에나 술독 뚜껑을 열자마자 온 동네에 향긋한 꽃내음이 진동을 하는 겁니다. 주막 주인이 표주박으로 술을 떠서 한 모금 쭉 들이켰는데 눈이 동그래지다 못해 튀어나올 뻔했죠. 기가 막히는구먼. 혀에 착 감기는 게 아주 꿀맛이여. 꿀맛. 목 넘김은 비단결처럼 부드럽고 뒷맛은 달큰한 게 내 평생 주막질하면서 이런 명주는 처음이요.
해숙댁, 당신 손은 약손이 아니라 금손이요. 당장 우리 주막술은 당신이 다 맡아주시오. 그때부터였습니다. 저기 산밑 주막에 가면 기가 막힌 술이 있다더라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지더니 옆마을, 건너마을 한량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죠. 해숙의 술은 없어서 못 팔 지경이 되었고 해숙은 차곡차곡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다 쓰러져 가던 움막을 헐고 번듯한 기와집을 짓고 서기에게 따뜻한 흰 쌀밥에 고깃국을 먹일 수 있게 되었죠. 바닥을 치고 보란듯이 일어선 해숙,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눈물로 다짐합니다. 서기야, 보거라. 우리도 살 수 있다. 아니, 우린 저들보다 더 보란 듯이 깨끗하고 당당하게 살 것이다. 어미만 믿거라. 산천초목도 떤다는 시집살이 쫓겨나고 빈손으로 일어선 우리 해숙.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했던가요? 해숙의 손끝에서 빚어지는 술은 단순한 술이 아니라 그녀의 피와 땀 그리고 한이 녹아든 예술이었습니다. 어느새 해숙은 주막의 주인이 되었고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큰 해숙의 자랑은 따로 있었으니 바로 목숨 걸고 지켜낸 아들 석이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20년. 어미 등 뒤에서 울던 코 올리게 서기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마당에 썩 나서는데 키는 대나무처럼 훤칠하고 어깨는 딱 벌어진 게 천하장사요. 얼굴은 또 어찌나 준수한지 옥골 선풍이 따로 없습니다. 주막에 온 손님들이 술 마시러 왔다가 석이 얼굴 보고 취해간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어머니, 무겁습니다. 제가 나를 테니 어머니는 계산이나 맡으십시오. 오냐, 우리 아들 힘도 장사구나. 내 덕에 이 어미가 호강을 한다. 어이 해숙 행수, 아들 하나는 기가 막히게 키웠소. 저런 아들 있으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소. 해숙은 밥 안 먹어도 배가 불렀습니다. 아비 없이 자라 기죽을까봐 엄하게 가르쳤지만 서기는 삐뚤어지기는커녕 효심 깊고 바른 청년으로 자라주었으니까요.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 저 산 너머 한양 땅, 이진의 기와집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우가 들어와 안방을 차지했으니 그 집구석이 온전하겠습니까? 씨바지 소아는 아들 석범을 낳은 뒤로 콧대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해숙을 내쫓을 때 그 가련한 척은 온데간데 없고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에이, 이게 뭡니까? 옆집 최참판 땡 마님은 당나라 비단을 입는다는데 저는 고작 국산 명주입니까? 우리 석범이 기죽어서 어디 밖에 나가겠습니까? 부인, 이 옷도 충분히 귀한 것이오. 요즘 곡간 사정이 좋지 않아서. 어머머, 양반 체면이 있지 돈 타령입니까? 제가 누구 덕에 이 고생하며 아들을 낳아줬는데요? 서방님 무능한 걸 왜 제 탓을 합니까? 당장 전원이라도 팔아서 비단옷이랑 놀이개 사오세요. 안 그럼 저 석범이 데리고 확 나가버릴 겁니다. 아들 낳아줬다는 게 소아의 전가보도였습니다. 이진은 그 말만 들으면 꼼짝 못하는 바보 천치였고요. 시어머니는 어땠냐고요? 얘야, 살살 좀 하거라. 가산이 남아나질 않겠다. 어머님은 가만히 좀 계세요. 누가 어머님 손주 낳아드렸는데요? 해숙 형님 쫓아내고 저 데려오신 게 누군데요? 이제 와서 딴소리 마세요. 시어머니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불러들인 격이었죠. 소아는 사치와 향락에 빠져 살았고 이진은 소아 비위를 맞추느라 또 현실 도피하느라 술과 도박에 손을 댔습니다. 집안의 논과 밭은 야금야금 남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빚쟁이들이 때로 몰려와 집문서 내놓으라 고래고래 행패를 부리고 안방 자개장이며 돈들 만한 세간살이를 싹 다 털어갔습니다. 그 으리으리하던 기와집은 빚잔치로 하루아침에 남의 손에 넘어가 버렸고 이진 가족은 쫓겨나 저기 산밑 비만 오면 줄줄 새는 초라한 오두막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죠. 이럴 수가. 내 집이, 내 땅이. 이게 다 당신이 무능한 탓이에요. 양반이면 뭐합니까? 처자식 건사할 능력도 없으면서. 알거지가 되자 소아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그녀에게 이진은 더 이상 서방님이 아니라 돈 없는 늙은이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뒤 소아는 짐을 꾸렸습니다.
마지막 남은 폐물까지 싹 쓸어 담아서 말이죠. 소아, 어디 가는 거요? 그럼 이 꼴을 하고 같이 굶어 죽어줍니까? 내 아직 젊고 얼굴 반반한데 미쳤다고 이 거지 속을해서 썩어요? 저 아랫마을 김부자가 쌀 가마니 준다 합디다. 나는 내 살 길 찾아갈라니까 당신은 저 늙은이랑 알아서 사시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런데 더 기막힌 건 그 다음입니다. 방구석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앓고 있는 아들 석범이가 보였습니다. 오냐오냐 키워버릇 없고 몸도 약한 석범이었습니다. 뭐라? 김부자라니? 아니 그럼 석범이는 네가 배 아파난 네 새끼는 어쩌고? 거치장스럽게 혹을 왜 답니까? 당신 씨니까 당신이 알아서 키우세요. 애 딸린 년을 누가 걷어준답니까? 아이고 지겨워. 비켜요. 어머니 가지 마세요. 저도 데려가세요. 이거 놔. 징그럽게 왜 이래? 소아는 매몰차게 아들의 손을 뿌리치고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버렸습니다. 해숙은 쫓겨나면서도 핏덩이 아들을 목숨 걸고 지켰는데 소아는 제 살 길 찾겠다고 다 큰 아들을 헌신짝처럼 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미와 여자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소아가 떠난 뒤 남은 것은 병든 노모, 무능한 이진, 그리고 버림받아 충격에 빠진 병약한 아들 석범뿐이었습니다. 먹을 것은 떨어졌고 땔감조차 없었습니다. 양반 체면 따질 때가 아니었죠. 세 사람은 결국 깡통을 차고 길거리로 나앉았습니다. 한 푼만 줍쇼. 아이고, 걔가 미쳤지. 복덩어리 며느리를 내쫓고 내 손으로 내 눈을 찔렀어. 해수가 미안하구나. 시어머니는 뼈저리게 후회하며 해숙의 이름을 불렀지만 버스는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이리저리 떠돌며 구걸하던 이진 가족.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보니 운명의 장난처럼 어느 마을 어귀에 도착하게 됩니다. 고소한 부침개 냄새와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크고 번듯한 주막 앞이었죠. 아버지, 배고파요. 저기 가면 밥 좀 줄까요? 여러분, 인생사 세옹지 마라 했습니다. 화려한 기와집에 살던 이들은 길바닥 거지가 되고 산골 움막에서 피눈물 흘리던 여인은 마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돌고 도는 게 인생이라지만 이 기막힌 운명의 수레바퀴가 어디서 멈추는지 한번 보시죠. 20년 전 쫓겨났던 그 마을로 다 늙고 병든 거지 셋이 비틀거리며 걸어 들어옵니다. 주막 안에서는 고기 굽는 냄새, 술 익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며칠을 굶은 이진과 시어머니 그리고 소아의 아들 석범은 침을 꼴깍 삼키며 주막 앞을 서성입니다. 아범마, 나 다리가 풀려서 더는 못 가겠다. 저기 가서 밥 한 덩이만 얻어오너라. 아버지, 배고파요. 알았어. 잠시만 기다려보거라. 이제는 갓은 다 부서지고 옷은 누더기가 된 채 주막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주막문이 드르륵 열리더니 한 청년이 나옵니다. 바로 해숙의 아들 석이었습니다. 키는 훤칠하고 피부는 옥처럼 곱고 눈빛은 형형한 것이 딱 봐도 귀티가 줄줄 흐르는 모습이었죠. 세상에 저리 잘난 사내대장부가 다 있나. 내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으면서도 훨씬 기품이 있구나. 이진은 저도 모르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저 그 위험에 눌려 비굴하게 손을 내민 겁니다. 나으리, 지나가는 과객이온데 며칠을 굶어 기운이 없습니다. 적선 좀 해주십시오. 나으리 용모를 보니 참으로 귀하고 복이 많으실 관상입니다.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이고, 여러분 이게 무슨 꼴입니까? 제 씨를 뿌려나온 친아들한테 나으리 복 받으실 겁니다 하며 구걸을 하다니요. 하늘이 보고 있다면 배꼽을 잡고 웃을 일 아닙니까? 석이는 그들을 물끄러미 내려다봤습니다. 늙은 할머니와 병약한 청년, 그리고 비굴한 가장. 마음 착한 석이는 측은지심이 발동했죠. 어르신들 행색을 보니 고생이 많으셨군요. 일단 안으로 드시지요. 따뜻한 국밥이라도 대접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으리. 석이는 거지 가족을 데리고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부엌에 있는 어머니를 불렀죠. 어머니,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상 좀 봐주셔야겠습니다. 해숙은 갓 쪄낸 떡시루를 들고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 오시라 해라.
하며 고개를 드는데 순간 해숙의 눈이 커지다 못해 찢어질 듯 벌어졌습니다. 너희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20년 만입니다. 꿈에서도 치를 떨며 저주했던 그 얼굴들. 쭈글쭈글해진 시어머니와 거짓골이 된 전남편 이진. 이진과 시어머니도 해숙을 알아보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해숙. 아이고, 며느리야. 네가 해숙이가 아니더냐? 어머니? 아시는 분들입니까? 석이야, 당장 내쫓아라. 물 한 모금도 아깝다. 소금을 뿌려 내쫓아. 평소 온화하던 어머니가 불같이 화를 내자 석이는 당황했습니다. 해숙은 부들부들 떨며 그들을 손가락질했죠. 저들이 누구인지 아느냐? 20년 전 만삭인 나를 엄동설 안에 내쫓은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다. 내 뱃속에 있던 너를 죽은 목숨 취급하며 버린 내 아비와 할미란 말이다. 어머니의 그 서슬퍼런 외침이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떨어졌습니다. 석이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방금 전까지 내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굽히고 한 푼만 줍쇼 나으리하며 손바닥을 비비던 저 남루한 거지가 아버지라니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부자의 상봉을 이토록 잔인하게 만드셨단 말입니까? 석이라 했느냐? 네가 정말 내 핏줄이란 말이냐? 내 핏줄이란 말이냐? 이진은 홀린 듯 떨리는 손을 뻗어 아들을 만져보려 했습니다. 훤칠하게 자란 아들의 얼굴에서 자신의 젊은 날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손끝이 닿기 직전 이진은 감전된 사람처럼 멈칫했습니다. 아들이 입은 티끌 하나 없는 하얀 옷과 떼국물이 줄줄 흐르는 자신의 새카만 손. 그 처참한 차이를 깨달은 이진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황급히 그 더러운 손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아비로서의 체면은커녕 사람 구실도 못하고 산 세월이 너무나 부끄러웠던 겁니다. 아버지, 당신입니까? 방금 제 앞에서 허리를 굽히고 한 푼만 줍쇼하며 구걸하던 분이 정말 제 아버지란 말입니까? 어머니와 저를 버리고 선택한 삶이 고작 이겁니까? 천륜을 끊어내고 잘 먹고 잘 사시나 했더니 고작 자식에게 동냥질이나 하려고 어머니 눈에 피눈물을 내게 했습니까? 죽을 죄를 지었다. 해수가, 석이야, 내가 눈이 멀어 너희를 알아보지 못했다. 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차라리 나를 죽여다오. 아이고 내 새끼야. 이 할미가 미쳤었다. 천년 치마폭에 눈이 멀어 대를 이을 귀한 적손을 내가 내쫓았어. 굴러온 돌 귀한 줄 알고 박힌 보석을 버렸으니 내가 죽일려니다. 제발 용서해다오. 두 늙은이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해숙의 발치에 엎드렸습니다. 구석에 있던 소아의 아들 석범은 그제야 제 처지를 깨닫고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고요. 해숙은 당장이라도 몽둥이를 들어 저들을 내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해숙을 멈춰 세운 건 아들 석이의 눈빛이었습니다. 분노로 이글거리면서도 한편으론 너무나 늙고 초라해진 아비를 보는 그 슬프고 복잡한 눈빛 말이죠. 어머니. 한참의 정적 끝에 석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역시 해숙이 뼈를 깎아 키운 아들다웠습니다. 어머니, 내쫓지 마십시오. 뭐라? 지금 저들을 감싸는 게냐? 아닙니다. 용서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어머니, 저들은 이미 하늘이 무서운 벌을 내리셨습니다. 아비가 자식인 줄도 모르고 무릎 꿇고 제게 구걸을 하더군요. 이보다 더 처참하고 비참한 지옥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석이는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바닥을 기는 아버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더 무서운 경멸이자 뼈아픈 연민이었습니다. 어머니, 미움을 품고 있으면 결국 어머니 마음만 베일 뿐입니다. 지난 20년은 저들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저를 지켜내신 위대한 사랑 아니었습니까? 그 귀한 삶의 끝이 분노가 아닌 자비였으면 합니다. 약한 자를 거두는 그 넉넉한 마음, 그것이 제가 어머니께 배운 진짜 강함이니까요. 아들의 말에 해숙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맞습니다. 원수 갚겠다고 칼을 갈았다면 해숙의 마음도 지옥이었겠죠. 허나 해숙은 보란듯이 성공했고 아들을 성인군자처럼 키워냈습니다. 가장 비참한 모습의 남편과 가장 훌륭한 모습의 아들. 이 극명한 대비야말로 해숙이 거둔 진정한 승리 아니겠습니까? 그래, 내 말이 맞다. 내 아들이
저 못난 아비보다 100배 1000배 낫구나. 결국 서기는 마을 끝자락 인적 드문 곳에 빈 초가집 하나를 구해주었습니다. 차마 한 집에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쌀가마니와 이불을 넣어주었습니다. 이곳에서 지내십시오. 허나 어머니 눈에는 띄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제가 아버지께 베풀 수 있는 마지막 도리입니다. 고맙다. 고맙다 서기야. 염치 없지만 고맙다. 이진과 시어머니는 해숙이 빚어준 술지개미와 쌀을 받아 먹으며 평생 죄인처럼 숨죽여 살았습니다. 해숙의 주막이 날로 번창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것이 그들의 남은 일생이었죠. 모든 일이 정리되고 해숙과 서기는 주막 마루에 앉아 붉게 타오르는 노을을 바라봅니다. 서기야, 후련하구나. 2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간 것 같다. 고생하셨습니다, 어머니. 이제 꽃길만 걸으십시오. 임신한 몸으로 눈보라 속에 내쳐져 산골 움막에서 홀로 핏덩이를 받아내야 했던 여인 해숙. 허나 그녀는 모진 세월을 원망으로 채우는 대신 자식을 위한 사랑으로 꽉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만난 원수에게 복수의 칼날 대신 따뜻한 밥 한 끼를 내어주는 넓은 품을 보여주었죠. 욕심으로 쌓은 집안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지만 덕으로 지은 해숙의 집안은 대대손손 향기로운 꽃을 피웠다는 이야기. 남을 미워하는 지옥에서 벗어나 스스로 평온을 찾은 것. 이것이야말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자 진정한 이기가 아닐런지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의 가정에도 해숙 마님처럼 미움은 거두고 복을 부르는 지혜가 가득하시길 빕니다. 지금까지 토깽이 아담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또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